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수요일에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해서 2023년으로 1년 늦췄고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 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습니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입니다. 정부는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됩니다. 개인 보유주택 종합부동산 세율이 1주택의 경우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0.6%포인트에서 최대 2.8%포인트까지 오릅니다. 양도소득세도 높이는데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년에서 2년까지는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올립니다. 반면에 소비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 개별 소비세 최대 390만 원 감면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에서 30%까지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되는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 구간을 주민세 포함 현행 46.2%에서 49.5%로 상향됩니다. 대상자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득의 절반이 세금인 시대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국회 제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렸는데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 세법 용어 및 개념이지만 기본을 알면 절세가 보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금 징수와 빚을 내는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세금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와 지방세, 세금 부과의 주체에 따른 구별로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여 조세 전가가 불가능한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하여 조세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세 번째로 누진세와 비례세, 세율 구조의 차이에 따른 구분인데 누진세율은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있지만
조세 저항이 강하고 저축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소비하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소비 관련 세금의 절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세금도 없는 거지요. 다양한 세금 중에서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가 기본 원칙입니다. 1회계기간, 즉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적인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런 종합과세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인 방법으로 별도로 분류하거나 분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분류과세라는 예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를 들면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다른 바구니로 분류하여 별도 세율로 세금 계산을 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별도로 분류된 세율로 종결해 버리니까 종합소득세 세율이 올라가지 않게 돼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과세는 일정 수준 이하로 세금을 적게 단타로 한 번에 끝내기 좋게 따로 분리하여 원천징수 납세 종결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단일 세율이며 금융소득은 14%,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될 경우 4% 세율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20% 세율, 연금소득은 3%에서 5% 세율입니다. 이런 소득들은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져 금융소득은 15.4%, 기타 소득은 4.4% 또는 22%, 연금소득은 대상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로 최종 납부세율이 결정됩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면 분류과세는 너무 많은 세금을 두드려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분리과세는 소액의 세금을 납세 편의성을 위해서 쉽게 징수 종결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종합소득금액은 7가지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몸을 꼼지락거려야 발생하는 활동소득 2가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몸을 꼼지락거리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활동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 이 3가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6.6%에서 46.2%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절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들입니다. 몸을 꼼지락거리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활동소득 4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되고 일정한 조건 이상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하고 이는 분리과세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등 세금 관련 개념과 용어는 다소 복잡하고
생소했지요.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금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을 알면 절세가 보입니다. 향후 저도 이와 관련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